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 풀어보는 문화 이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불편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불황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연극계가 성추행 등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에 휩싸이면서 걷잡을 수 없이 얼어붙었다는 얘기인데요. 자세한 얘기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이 예, 상황을 제가 직접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몸담으셨죠. 네. 그런데 일단 그 일요일에 있었던 대학로의 연극 팬들의 집회. 네.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처음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고요. 또 예. 연극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모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문제를 일으킨 성추행, 성폭행, 성범죄를 일으킨 뭐 제작자, 연출자들 작품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이콧이죠. 그래서 근데 퇴출시키겠다는 거예요.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에도 이런 문제제가 간간히 있었어요. 예. 근데 수십 년 동안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정말 뽑아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더 예. 이상 특히 이윤택 씨 같은 경우 그동안 문제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한 번도 해결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관객들까지도 정말 연극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 때문에 거리로 이렇게 나오신 거다. 이런 점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반영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연극 단체들이 뒤늦게 막 마치 자기가 자정운동을 앞장서는 것처럼 내놓고 제명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웃긴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권력들을 나눠 먹고 있었던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연극 자체는 사실상 적폐 중에 하나였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인터넷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맞습니다. 하는 이유예요. 예. 그동안에도 문제제가 있었을 때마다 이런 관련 단체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마치 뒤늦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먼저 주도한 것처럼 예.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언제나 주장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무슨 제명 조치를 한다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예. 본인 스스로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 자기네들도 같이 내려놓고 물러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 사과조차도 없었다는 점이 좀 더 잘못됐다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연극계가 워낙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네. 블랙리스트 때문에 또 엄청나게 혹독한 시련을 보냈단 말이죠. 뭐 메르스 같은 거에 대응 못한 거는 그러면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대책이라고 하니까 자기한테 말 잘 듣는 자기 캠프에 나왔던 사람들에 대해 지원해 주듯이 돈 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 파동 때문에 더더욱 공연계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 아픈데 지금 현재 실태가 굉장히 충격적이라면서요. 뭐 사실은 이 공연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갈수록 뭐 이렇게 공연에 관련돼 관람객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 정도 떨어지고 예. 또 휴폐관을 하는 경우도 뭐 34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예.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갈수록 관객들이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관객들이 이런 연극을 찾지 않느냐는 것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볼 수가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드러났지만 저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 문화 권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도 연극계 같은 경우는 몇몇이 독식을 해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뭐 어떤 작품을 보면 이 연출가 굉장히 유명한 연출가 거야. 예. 또 이 극단에서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봐야 돼. 이렇게 해서 보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근데 가서 보면 형편없어요. 형편 없고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예. 그리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비정상인가? 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또. 얘기를 하진 평론가들이 못하지만 막 이렇게 미사역으로 평론가들이 동원해서. 혼내요 또. 예. 이게 예술인 거야. 예. 이게 연극인데 너는 왜 그걸 이해를 못해 하다 보니까 관객들이 점점 싫어지고 멀어지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젊은 관객들 같은 경우도 계속 연극계에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도대체 우리의 어떤 감수성이라든지 어떤 좋은 작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작품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그 중심에는 왜 유명한지 왜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 의문인 그런 연출가들의 제작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예. 거죠. 그 일부가 이번에 이제 성범죄에 관련돼서 노출될 뿐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적폐들이 이번에 깨끗이 좀 없어져야만이 연극계가 새로운 작품 또 새로운 인물 뭐 새로운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젊은 가능성의 작품들, 다양한 작품들이 이렇게 대학로를 이제 풍성하게 만들면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단지 몇몇이 아니고요, 뭐 일종의 연극계의 세대 교체, 어떤 주류 교체들까지도 저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몇몇 사람 이렇게 골라내서 우린 다 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단체들, 연극 단체들 꼬리 자르기 많은데 하는 거죠, 사실. 예.
그 부분 핵심부터 좀 개혁을 해야 되고 그 관객들이 바라는 거는 전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를 보면 여성 관객이 한 75% 되잖아요. 네. 그 중에 30대 여성들이 한 34, 5% 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은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돌이키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이제 30대 여성들이 공연계의 주류 이제 경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번에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에도 30대 여성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30대 여성이 굉장히 그 남녀 양성평등 문제라든지 어떤 권익 문제, 성 범죄도 굉장히 이게 진일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극계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이렇게 계속 작품을 해왔다는 것은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실명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르르 떨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실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과의 요건이 있거든요. 그 타임에서 우리가 한번 이윤택 씨 사례를 갖다가 네. 한번 지켜보면서 사과를 어떻게 잘못했는지 한번 네. 보자고요. 처음에 연출가 김수희 씨서부터 문제 제기를 하셨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수희 씨가 얘기한 것은 이제 적나라한 내용은 아니었고 이제 예. 안마를 이제 황토방에 들어간다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16일 날 배우 A 씨 이때는 이제 이니셜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성폭행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관련 단체들 예를 들면 극작가협회, 서울연극협회, 한국연극협회가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19일 날 이윤택 씨가 기자회견하면서 연희당 거리패 해체까지 발표를 했어요. 예. 그다음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분노를 하셔가지고 19일 날 배우 김지연 씨가 실명으로 공개를 합니다. 자, 요 이승기 씨도 포인트 잠깐 마찬가지고. 짚어보죠. 네. 여기서 이 김지연 씨라든가 이승비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적나라한 내용들을 얘기하게 된 것은 가짜 그 사과. 가짜 사과 리허설까지 때문에, 한 가짜 사과.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가짜 사과 때문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이윤택 씨가 반성을 한다고 그러면서 법적 예. 처벌을 받겠다고 했는데 예. 문제는 진짜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추행의 어떤 여지가 있는데 그것도 관행이었고 18년 동안 그런 것들이 그냥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이 아닌 것처럼 빠져나갔는데 문제는 가장 핵심이 성폭행 문제였는데 그렇죠. 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배우 김지연 씨가 공개를 한 거죠. 그렇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있었고, 특히 낙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점들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오동식 그 배우이자 연출이 또 내부 그렇습니다. 폭로를 하게 되고. 21일 날이죠. 그래서 이틀, 한 2, 3일 지난 뒤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폭로를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표정 그리고 몸짓, 손짓 이런 것까지 다 했었고 무엇보다도 그 리허설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질문도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예행 연습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 교과서에서 이제 작품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이 법적인 처벌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공소시효가 약간 지나긴 했는데 그것도 이미 다 법률 자문 검토를 처음에 맨 먼저 하고 나서 그렇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해도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가짜 사과다라고 해서 더욱더 분노를 거센 저항을 이렇게 일으킨 사례가 됐습니다. 사실 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까지 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일부의 또 제보들에 의하면 그런 작품들도 표절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이 쓴 것들을 이제 짜맞춘 역할을 했는데 이윤택 이름으로 나갔다거나 이런 의혹들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 것들도 조사해봐야 되는 거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주례사 비용이 너무 많아요. 예. 왜 유명한지 그 예.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인지 평가 작업이 없고 무조건 좋다면 좋은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특히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에 그 연극에 관련된 과목들이 신설이 됐어요. 근데 예. 그거는 연극인들이 엄청나게 오랜 동안 싸워가지고 쟁취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안에 오태석 씨도 그렇고 이윤택 씨 작품이 그런 작품이 실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일단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집필진들이 빼겠다 이렇게까지 한 이 배경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미투 바람, 위드 유로 또 확산이 되면서 나도 동조자였다. 나도 침묵했으니까 묵인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는 그런 남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연극계와 예술계로 다 퍼져나가고 있는데 거센
정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트렌드 서적들 많잖아요. 그래서 예. 해마다 무슨 뭐 유행어를 만들어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각자 도생이었어요. 예. 저는 제일 혐오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트렌드 서적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트렌드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게 마치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객관주의를 취해요. 예. 그래서 사실 각자 도생과 저는 반대가 위드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문화예술계도 각자 도생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문제가 있을 때도 이 각자 뭐 자기 서바이브 하는 것이 특히 뭐 그 연희회 같은 경우는 그 대표가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다 편하는데 노예가 왜 그러냐. 예, 예. 사실 그렇게 골마 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스마트 모바일 시대에는 그런 적폐, 모순을 숨기게 되면 언젠가는 지금 다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모순을 숨기면 안 되고 또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동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극계를 비롯해서 문화예술계 전반이 좀 리빌딩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그래서 않을까 저는 하는 그런 생각이 생각도 듭니다. 들기도 예. 하더라고요. 이제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연극계, 공연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완전히 좀 이렇게 다 드러내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 그리고 네. 세대 교체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몇몇 사람을 처벌한다라기보다는 저는 문화 지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남녀 문제라든지 공연 도제식의 어떤 예전 그런 방식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완전히 교체를 하고 새로운 세대의 어떤 그 새로운 지형도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윤택 씨는 그랬대잖아요. 연극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로 해야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만 독재자로 군림하는 것을 예술적인 어떤 뭐 그 가치를 만드는 시스템인 걸로 이거 착각하는 굉장히 그런 잘못된 일들. 방식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나는 하나의 일가를 이뤄야 된다. 예. 그래서 나의 어떤 철학과 예술론들을 정립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 퍼뜨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 아닙니다. 네. 협의와 협치를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코드도 문화예술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작업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동 민주적이 창작입니다. 돼야 되겠죠. 네. 예. 오늘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미투 운동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